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안 불었던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주식의 붐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지금은 또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살아 있습니다. 가스와 조선, 원유 관련주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오전장의 변동성을 딛고 현재 이 시간 강보합권 속에서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또 그간의 상승이 보였던 항공주와 주류 관련한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전장의 변동성 보여졌지만 현재 0.43% 강세 보여주면서 2,700포인트 다시 한번 웃돌아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상황이 엄중하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했죠. 현재 925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다시 한번 매수폭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04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만이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3% 낙폭 보이면서 상장 이후에 최저가 기록을 했었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1.25%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이 시각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평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액이 2.8%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제2의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톡옵션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바꾼다라고 합니다. 4거래일 연속 소폭이지만 강한 모습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삼성 SDI 현재 1.29%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삼성 SDI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혼조세 보여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승하는 업종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1.01%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87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8거래일 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도폭을 키워나가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41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54억 원 매도세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게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죠. 증권가에서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힘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 2.42%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7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현재 1.26%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96,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도 오늘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89%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첨보도 2%가 넘는 오름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CJ ENM은 최근에 큰 움직임 가져가주지 못하고 있죠. 현재 0.46%의 소폭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러시아발 전쟁 우려에 반사이익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강한 모습이죠. 삼성중국 우선주 강한 모습이고요. STX 엔진도 오늘은 강한 모습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도 현재 27%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의 규모가 1년 새 10배가량 커졌다라고 합니다. 또 삼성봇 양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빌 현재 23%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HMB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실적이 나왔죠. 적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속이 된다라는 이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직 카일룸도 11%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아이크래프트도 7%가 넘는 낙폭 보이면서 4,4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CKH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번 동계올림픽 때 진행됐던 시범 사업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하루에 20억 원 이상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29%대 급등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I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한가 진입한 이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죠. 차세대 유니콘 기업인 T&D 인수한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9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점검해드렸습니다. 네, 마감장 앞두고 오늘 시장 이렇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감이 밖 60분의 승부에서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라고 해서 줄여서 오핫해 시간인데요. 핫한 테마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강한 흐름을 다시 오후장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약세 흐름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출발을 했었던 우리 시장인데 지금 주요 지수 흐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시장이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어마켓이죠. 하락장을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상승장은 불마켓이라고. 베어마켓에 불공이 튀어나와 버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으로 이제 접어드는 추세가 꺾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우리 이제 불금의 나라, 뭐 불금 형님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그 반등을 좀 크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사실 나스닥의 선물이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전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고 강하게 어제 시장 반등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이고 지금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탈시킨 이후 어저께 요구안 다시 지켜주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더 강하게 나왔다, 전저점 이탈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 우리 보고 있는 미국 3대 지수들을 한번 보면 아직은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중바닥 형성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구간에 이제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하방을 이탈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는 분명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반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를 활용해서 이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고 지수가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종목도 지수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짧은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되겠죠. 만약 반등이 나와주거나 지수는 저점 이탈하지만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뭐 크게 수익을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리스크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게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 다만 시장이 아직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크게 담기보다는 적정하게 반등 정도 나오는 걸 생각을 해서 적은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차례 이제 2,600포인트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고점 자리들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예를 드릴 텐데 아직은 고점 역시 낮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지수보다는 지금 조금 더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또 드렸고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아침 방송에서 테마들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라면 특히 수급이 이제 강하게 잘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공략하신다면 그리고 서울경제TV 방송 잘 시청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두시고 너무 시장이 안 좋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또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또 살아남아야지 그때 또 다음에 돌아올 큰 상승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연 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의 핫한 테마 오핫해 계속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주연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오핫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테마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테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러시아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러시아 관련주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테마에 정말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이주연 위원님께서 러시아 관련주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테마에 대한 설명 좀 도와주시고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테마라는 부분을 이제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는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적인 어떤 그 호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군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될 때 테마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나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을 겪어보면서 2020년도에 관련 테마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냥 국제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소소하게 전쟁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큰 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이렇게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이런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국 팬데믹 코로나19가 이제 터졌던 그 팬데믹 상황과 유사한 그런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큰 그런 뭐 재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에너지 테마,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크게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GSE가 당연히 대장이었고요. 이게 이제 경고, 그러니까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해서 붙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이등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테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침에 드리면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신고가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GSE 역시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같지만 아침에 좀 낮게 출발해서 또 시세를 크게 분출을 해줬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마라고 하면 당연히 이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될 거고, 전쟁이 뭐 나든 안 나든 이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팬데믹 상황과 뭐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관련 테마가 시장을 거의 뭐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오늘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들이 결국 이 뭐 러시아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쪽,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가스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였던 GSE, 대성에너지, 뭐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SH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같은 테마로 이렇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식량난, 이게 지금 뭐 뜬금없이 어제부터 움직인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이쪽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미 1월 말부터 해서 상한가 가고 또 눌림 받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금 특이하게 움직이는 테마들, 그러니까 대본을 넘기기 전에 이제 오후장 오기 전에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철강주들이 좀 대부분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선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송 관련된 이런 테마가 지금 하나 움직였는데, 이것 역시 저는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불거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조선 관련 종목들 보면 새로운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경기 굉장히 좋다라는, 조선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상승으로 좀 강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실적 장세가 오게 되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금 최근에 또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가스를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러시아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 제재를 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럽에 이제 충분한 이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셰일가스라든지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유럽으로 수송을 하려고 하면 선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LNG선이라든지 LPG선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좀 더 잘 만들고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철강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하이스틸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카본 역시 이제 본행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LNG선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본행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주들도 오늘 휴스틸도 그렇고 화인베스들도 그렇고 철강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있지만 결국 오늘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에너지 운송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당연히 철판이 더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LNG 선박 지속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와의 사태가 좀 해결이 되면 지금 뭐 선박들 수주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갖다가 수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결국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어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을지 그런 생산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고 있고, 요소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그동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러시아 쪽에 의지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러시아 가스관 틀어막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에너지 위기 다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한 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LNG 선박의 건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플랜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선박 섹터라든지 그리고 이 철강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저평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락 추세를 지금 멈출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급등하는데 이런 조선 관련주들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눌림이나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 음봉이 만들어지는 시점들에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아가신다면 조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테마들의 흐름들 한번 자세히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요 테마들 내에 어떤 그 테마들 종목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거래대금적인 부분에서 뭔가 오후장 들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테마가 하나 보이는데, 요거는 일단 내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로봇 관련 테마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로봇 관련주에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이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테마, 또 로봇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STX 엔진 결국 조선 관련된 부분이죠.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보다 가벼우니까 이게 이제 상한가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 T 로보틱스 이거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뭐 상가 간 것 중에 중국 관련주들도 한 2개가 있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주는 그냥 걸러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가를 가고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에 얘기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 대장이 어떤 종목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큰 테마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후발주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장들도 바뀌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겨요. 그게 이제 앞에 이제 보면 코로나19 테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큰 테마였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에너지 관련 쪽은 GSA가 대장인 거는 확연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옷장 들어서면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노란톡방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때는 그 테마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결국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했다면 그런 거에 의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시장 반등 나올 때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면 이렇게 오늘 거래 대금이 GSE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육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흐름에서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점 형성하고 밀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리다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좀 대단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힘은 글쎄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뭐 일봉상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GSE 같은 경우는 뉴스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뭐 경고가 붙는다든지, 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후발주들 2등, 3등 주들도 대장이 못 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난이라든지 유가 관련된 부분들, 가스 관련 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군을 이뤄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 흐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런 종목들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이런 강했던 테마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공략할 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에너지 수송 테마라든지 이쪽은 조선 관련 주들이 이제 사실 그렇게 뭐 가벼운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주들이 좀 움직인다 싶으면 제가 첫 번째로 보는 종목이 바로 STX 엔진이거든요. 왜 STX 엔진을 보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조선 관련주들 상승을 할 때 보면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시가총액이 뭐 1조가 넘어가거나 뭐 2조, 3조 넘어가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가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보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게 이런 상한가들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전적이 있는 그런 종목들, 끼가 있는 종목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아침에 조선 섹터들이 움직인다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과 식량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큰 카테고리 테마 안에서의 전쟁이라는 테마 안에서의 후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도 치료제가 있고, 백신, 처음에는 이제 백신이었죠.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산소호흡기도 있고, 음압병실도 있었고, 다양하게 좀 나뉘었던 것처럼
지금 전쟁 관련 테마도 그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관련 주들이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전쟁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많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좀 꽤나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3조짜리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저항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거의 23%, 22%까지 지금 급등이 나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생각하시고요.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들 이거 전부 다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일단은 대분류로 생각을 해두시고 소분류로 이렇게 비철금속, 그 다음에 에너지, 식량난, 그 다음에 에너지 운송, 그 에너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선박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철판이 필요할 거고, 철판 지금 가격 상승해서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파생을 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데 이게 왜 올라가지? 이유는 몰라서 안 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는 테마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한다든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때 저점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장은 안 좋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아니면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선별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게 급등 나가는 종목이 무섭다 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더 나눠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에서 기업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 좋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확률에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한번 수익을 좀 잘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든 시장 가운데서 정말 이주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조언 따라서 오늘의 핫한 테마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한 테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러시아 테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지금 시장 점검 한 번 더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까지 한 8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0.6%로 반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8% 상승하면서 장중 1%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각각 2,723포인트 그리고 877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수 물량 들어와 주고 있고요. 개인이 606억 원 또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55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하고 있네요. 2,24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1.08%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87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이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반등 나오면서 877.4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체크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544억 원, 기관이 315억 원, 외국인이 24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선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들까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2월 23일 지수밴드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랬어요.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이 버텨주는 흐름들이 있어서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초 예상을 했었던 목표치 1차인 2,800과 2차 목표치 2,850과 2,900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가 유럽 시장이 어제 2% 넘게, 그러니까 장중에서는 어제 3% 빠졌다가,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3% 빠졌다가 이제 2%로 이제 빠지는 흐름으로 어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시장은 장중에 17%가 빠졌다가 이제 13% 이제 마감을 했었던 흐름들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대로라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이 저점이 2,665가 깨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8%에서 10%가 급락할 수도 있었던 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강하게 버티는 걸 보고 요거는 잘 버티는 장이니까 그리고 종목들도 무너지질 않으니까 일단은 관망하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니 그거를 확인해보자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는 어쨌든 애매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 해외 시장 차트를 보니까 어제 유럽 시장은요.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독일 시장도 밑에서 그래도 양봉으로 받쳐 올리면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려는 저점을 깨졌지만 반등을 주려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시장도 어제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떨어지긴 했어도 전저점 자리를 깨지를 않고 그리고 오늘 아침서부터 해서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를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등의 여운이 아침서부터 계속 좋게 나와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는 위험할 수 있었던 시장이에요, 사실은. 어제는 만약 미국 시장이 무너졌거나 유럽 시장이 한 번 더 빠졌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2,665가 깨지면서 2,600 쪽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었던 흐름이 어제 오늘이었었는데 그 흐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숨을 잘 넘긴 이런 시장으로 좀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뭐 어제도 잘 지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잘 지지를 했고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는 2,800 쪽으로 올라가는 일인데 오늘 보면은 대형주들이 강했어요. 대형주 쪽에서 뭐 조선주라든지 아침에서는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뭐 이런 쪽 기계주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막판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여줬죠. 이게 이제 LNG 관련된 이제 설비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LNG 그 가스선들 LNG 선들 이런 거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오늘 강세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왔던 이제 발단은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제 가스관을 통하지 않고 이제 LNG 선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망들과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쪽이 움직이면서 조선기자재도 강하게 움직였고요. 조선주들도 강하게 움직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서는 굉장히 강했는데요. 근데 어제 금값하고 알루미늄 가격도 뭐 그렇게 강하긴 강한데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고공행진은 아니었고 금값도 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고점에서 신고점을 가지 못하고 계속 조금 물량들의 차익 실현을 받으면서 좀 흔들리는 흐름들을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아침이 고점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침엔 잘 버텼어요. 근데 오후장으로 오면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대성산업이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중앙에너지라든지 오늘 뭐 거의 장중에 뭐 20%대 넘게 폭등을 하다가 죄다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이쪽이 밀리면서 어디가 움직였냐면 바로 반도체 섹터들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버렸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시장은 위기는 일단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좋다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초에 얘기해드렸었던 1차 목표치 2,800과 2차 목표치인 2,850에서 2,900까지 목표치가 아직 살아있으니 오늘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와준다면 다우존스, 나스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양봉이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숨이 아니고 이제 두 숨을 돌리는 상황이 되면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줄 텐데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안 갔던 종목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코리아 서킷처럼 신고점을 가는 코리아 서킷 아니고 심텍 같은 종목은 신고점을 역사적 신고점입니다. 이쪽은 이제 PCB 관련 쪽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이 이제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시장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예측 매수가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예측 매수라는 거는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는 선에서 미리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사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고요. 뭐 에너지 관련주 좋은데 이미 다 올라갔으니까 좀 어려울 거고 뭐 소비주 좋은데 웬만한 소비주들도 다 올라왔죠. 조정받았던 종목들 섹터에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반도체 섹터일 건데 그쪽 애들이 이제는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매 관점, 그 다음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근데 오늘까지는 예측 매수지만 내일서부터 양봉이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양봉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종목들이 이제 요이 땅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출발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더 도드라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데 종목이 안 움직일 리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서는 철강주, 뭐 조선주, 조선기자재, 뭐 건설주 이런 애들이 움직이다가 오후장에서는 IT 섹터도 LG노텍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등등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것도 내일 이후서부터 시장이 반등 줄 거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였다. 근데 이게 오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니까 내일서부터는 이제 매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뭐 폭락 설마 안 나오겠죠. 오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먼저 움직인 거 봐서는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올라갈 거를 이미 얘네들은 세력들은 이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움직인 게 대형주들부터 해서 움직인 것 같으니까 내일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이 되면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인 매수로 주식을 사서 2,800과 2,900 사이로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또 다시 던지고 그렇게 해갖고 매매를 신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자, 조선기자재 쪽인데요. 막판에 더 올라갔네요.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한국카본 일단 한국카본뿐만 아니라 이쪽에 조선기자재들이 지금 오늘 다 강세를 보여줬는데 STX 중공업, STX 엔진 뭐 등등 한국카본 뭐 그 이외에도 조선기자재 꽤 있어요.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슈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수혜가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증권사 보고서에서 오늘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가 되면서 국내 조선사에 수혜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지정학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운임 가격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운임 가격이 아직 비싸니까 그게 견고하니까 잘 운임 가격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선박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제 클락슨 해운 종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LNG 관련된 이제 설비에 대한 발주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향후 이제 LNG의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 쪽에서 가스를 끊어버리거나 잠궈버린다 하더라도
LNG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LNG선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 흐름들도 지금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 또 조선사들이 또 전 세계에서 또 LNG선, 고부가 가치선 요기에 대해서 또 1등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대우조선해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야 조선주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여줬고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니까 조선기자재 관련주도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관련된 설비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오랜만에 새로운 테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오늘 새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오늘 상한가를 친 STX부터 해서 처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차익 실현 나오고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GSE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조선기자재 쪽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지수도 또 얘네들 때문에 또 지수가 또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또 좋게 움직여주면서 이쪽들이 또 당분간 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받으면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조정받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가능하시고 다른 쪽으로도 조선기자재 매매로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에너비스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아까도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렸어요. 자, 최근에 GSA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얘기해드리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물론 오늘까지는 좋죠. 계속 올라왔으니까. 근데 계속 올라오다 보면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식량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지금 계속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최근 2, 3일 동안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네들이 신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시 뭐 얘기가 또 나와서 더 이게 더 큰 뭔가 문제가 또 생기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고서는 원래 사람들이 좀 무디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온 마당에 여기서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움직이는 쪽 아니면 아예 움직임이 아예 없었던 순환 매를 노릴 수 있는 반도체 섹터가 좀 더 안전해 보이고 이쪽 애들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를 하나 해드릴 텐데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6월 11일 날에 이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얘기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서 이제 13만 원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대부분의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가 바로 MLCC 관련주이면서 이게 PCB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전장부품,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얘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으로 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PCB 관련주가 움직이거나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MLCC가 오랜만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MLCC 관련주인 대장인 삼성전기가 움직이면 이 삼성전기도 올라가겠지만 그러면은 사막 콘덴서라든지 RF셈이라든지 아직 안 움직인 바닥에 있는 종목도 많거든요. 지금 MLCC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오랜만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전기차인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전에 삼성전기 추천하고 나서 수익은 더 많이 났었는데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뭐 26%대지만 원래는 66%까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요거 이제 움직이면은 다 모두 종목들이 다 움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좋아 보여서 오늘 리뷰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예요. 점수는 양봉이 한 번 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양봉 나오면 내일은 이제 90점으로 가는 거죠. 자, 매수 포인트는 그래도 85점 우
낙폭과대 종목들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다 상관없으니까 85점 우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소통 방송 더욱더 함께 오랫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로 마칠 걸로 보입니다. 일본장은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은 선방한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